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1% 가까운 상승으로 코스닥은 0.6% 하락으로 혼조 마감했습니다. 전기차 부품 합작 법인 설립 소식에 12년 만에 상한가에 안착한 LG전자와 LG그룹주들 움직임이 눈에 띄었고 또 자율주행 테마 관련주들의 흐름도 특징적이었는데요. 시장 전반적인 강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하다 보니 이렇게 이슈가 있는 업종과 종목들로의 쏠림 현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성탄절 앞둔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은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하채기 전문위원 그리고 이주연 전문위원, 김선윤 전문위원 이 시간 함께할 텐데요.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2가지 방법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 가능하시고요. 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종목 고민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서울경제TV의 아침을 여는 오픈 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시장 혼조로 일단 마감을 했는데 오늘 시장 흐름부터 짚어주실까요? 예, 전날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국 시장도 혼조 출발을 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수의 흐름들 좀 잠깐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잠깐 뒤에 좀 보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는 이 수급적인 부분들이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오늘도 여전히 좀 보게 되면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있어서의 수급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날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수 유입이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을 놓고 보게 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삼성전자를 좀 보게 되면 삼성전자도 어제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요. SK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그 이외에 기아차라든가 현대차 같은 경우도 브레이크를 좀 걸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이 부분들은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지만 이러한 일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전날 같은 경우는 LG전자가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전장 쪽 사업에 진출한다 이런 소식이 좀 전해졌었고 합작법인을 좀 설립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죠. 그러면서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LG 이노텍이라든가 LG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랐었는데 아마 LG전자는 이 방송을 좀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여전히 수급적인 부분들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LG전자는 조금 이따가 투자 전략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오거나 이런 부분들보다도 눈치 보기가 여전히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래소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 어제하고 오늘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여전히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보다도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숨고르기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여기가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좁은 부분들로 따져보게 되면 하나, 둘, 세 개로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만약에 이 자리대가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21선을 완전히 깨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될 겁니다. 21선 자리대 깨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추가적인 하락세 900포인트 축반 자리대까지는 열어놔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들은 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그걸 받쳐주는 섹터들이 좀 생겨났었죠. 뭐 전장 쪽이라든가 IT 쪽, 5G, 2차 전지 이런 쪽에 있어서 받쳐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오늘도 만약에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게 된다라면 21선에 있어서의 지지 부분들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뭐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휴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현금화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관망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오늘도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연속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그나마 좀 긍정적인 시장의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이 좀 매수를 해줘야 탄력적으로 또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외국인 쪽의 흐름들을 좀 계속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가 이 당일에 대한 주가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외국인 쪽의 수급하고도 상당히 좀 유사하게 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쪽이 매도세가 좀 나오는지 매수가 들어오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고 시장이 조금 브레이크를 걸어준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거나 아니면 매도가 좀 나오게 된다면 좀 더 눌릴 수 있구나. 그 부분들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크게 밀리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여전히 고객예탁금 자체가 상당히 좀 풍부하게 유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어제 22일 기준이죠. 22일 기준으로 거의 1조 8천억대의 고객예탁금이 좀 증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었거든요. 그러면 63조 대입니다. 총 63조 대의 고객 예탁금이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저가 매수를 하려는 투자자들이 좀 많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가 밀리면 밀릴수록 고객 예탁금 좀 증가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시장에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수의 박스권 움직임 속에 또 외국인의 수급도 체크하자 이런 이야기들 해주셨고, 자 이제 연휴 앞두고 있는 시장인데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예, 쉬어가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그 현금을 좀 가지고 계시면 바로 주식을 좀 올라가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하거나 그런 투자자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따라가고 싶고 막 그런 심정인데요. 지금은 조금 숨고르기를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자체 다 대부분이 현금 100%를 갖고 계신 분들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무리해서 할 필요성은 없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약바이오 쪽 섹터도 여전히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매수 포인트로 잡는다 뭐 이런 부분들보다도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추가적으로 매물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여전히 시장은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코스닥 시장 자체적으로만 봐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다 코스닥 쪽이 제약바이오 쪽 섹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이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어제 좀 밀려 내려왔고 그제 이틀 동안 밀려 내려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정도는 반등권역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IT 섹터들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와줄 수 있어 보입니다. 뭐 소부장 쪽이라든가 아니면 이 LG 쪽에 있어서 관련돼 있는 뭐 그런 종목군들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 차례 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LG전자 쪽을 놓고 봤을 때는 관련주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장 쪽에 관련돼 있는 부품주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관심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IT 섹터들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어제 종가가 11만 9,500원이었어요. 뭐 동시호가 때 주가 흐름 보니까 13만 원대인데요. 따라 들어가면 물립니다. 이 종목은 제가 중기적으로 목표가를 좀 잡아놨던 게 13만 원대를 좀 잡아놨었는데 이미 오늘부로 일단 동시호가 이렇게 출발하게 된다면 목표가는 달성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보유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절반 정도 좀 챙겨 놓고 가는
그런 전략이 좋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이외에 종목장이 좀 계속될 거예요. 종목장이 좀 지속이 될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애플의 자율주행 관련주라든가 아니면 JP모건 SK 컨퍼런스가 1월 달에 예정되어 있죠.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 혹은 고배당주들 뭐 이런 종목군들은 아마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은 선별적으로 좀 구분할 줄 아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4분기에 대한 실적주들은 관심을 좀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어제도 LG전자 4분기 실적 좋을 거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4분기뿐만 아니라 내년도 시장에서도 좀 전망이 괜찮을 것 같아요.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죠. 대량 거래를 터지고 난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고 다시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 비메모리 쪽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는 꼭 봐야 될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주가의 흐름들이 좀 반영돼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지만 뭐 지금 반영이 되고 있죠.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근데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종목군들은 내년도 시장을 대비해서는 필수적으로 좀 가져가야 되는 그런 부분, 섹터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APTC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좋은데 21일 날 고점 자리대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윗꼬리를 달고 이거를 이제 밀어줬죠. 한 번 더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한 번쯤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나.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LG노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LG전자가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하면서 급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아마 어제 방송에서 LG 관련해서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TV에 얘기가 나오면 그 종목이 정말 좋고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들을 많이 하시는데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조정을 기다렸다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좀 좋다라는 거.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눌림이 나오게 된다라면 적어도 18만 원 이하권역으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예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뭐 앞타바이오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앞타바이오라는 기업인데 많이 올랐죠.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보는 전략. 만약에 조정 안 준다면 굳이 따라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종목 많으니까. SCM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죠. 이 종목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조정을 좀 받는 흐름들이 나오면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고바이오렉 같은 경우는 어제 좀 많이 빠졌죠. 신규 상장주라 조금 그렇긴 한데 손절할 때를 좀 잡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39,000원 타이트하게 좀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넥신이 있어요. 제넥신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었죠. 많이 올라가고 난 이후에 임상 안 한다 뭐 한다 얘기하면서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왔었고요. 그러면 이 자리대에서는 아마도 눌러준다라면 브레이크를 걸어줄 그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보는 전략이 좀 좋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두 번째는 업종이 좀 순환매가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이슈적으로 좀 보게 되면 조선 쪽도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제 하루만 12척에 있어서 수주를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련주들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지금 동시효과에 좀 많이 떠서 출발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5.9%대 떠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눌림목을 좀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라는 거. 조선 쪽 섹터도 조정을 좀 받을 때 관심 있게 좀 봐도 좋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수주를 좀 했습니다.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올해 수주 예상치의 약 한 65% 정도 수주 목표치를 좀 달성을 했고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70% 정도 올해 목표치를 좀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좀 보셔도 좋고 한국조선해양도 있어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수주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을 기록을 했는데 바닥권역에 있죠. 바닥권역에 있고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정고점 자리대에서 눌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조선주가 LNG선에 있어서 수주를 좀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선 기자재 쪽도 한 번쯤은 그 관련 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종목군들도 보시면 좋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개선주를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사막 콘덴서입니다. 사막 콘덴서가 전날 대량 거래가 좀 동반이 됐었죠. 여전히 박스권역이에요. 여전히 박스권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요 하락세를 넘어서려고 한번 돌파 시도가 좀 나왔었는데 대량 거래가 좀 터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거든요. 조정 시에는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한 6만 원대 정도, 6만 원 부근 그 정도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진성 TC입니다. 진성 TC 같은 경우도 박스권역이에요. 크게 이 박스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박스 하단 자리대로 좀 내려오는 그런 종목들 한 11,000원 이하권역에서는 한 번쯤은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2월 24일 목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대형주 쪽으로 매개가 쏠리면서 코스피가 1%가량 올랐는데 특히 기관의 매수가 강했습니다. 3천억 원가량 코스피 시장 사줬는데요. 그런데 특정 종목이 좀 집중된 매수여서 이 시장 전체 매수세는 아니었다라는 점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오랜만에 양시장을 매수하고 또 선물시장까지 같이 사줬지만 이 코스닥 쪽에서는 이 바이오주들의 차익 실현 물량 때문에 하락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도 혼조로 마감했는데요. 자, 연휴 앞둔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했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가보시죠. 네,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혼조 양상입니다. 오늘은 SK하이닉스만 파란불을 켜면서 출발했는데요. 자,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함께 올랐는데 삼성전자가 어제는 2%의 상승, 후에 그 흐름 이어가고 있고 SK하이닉스가 어제 조금 더 강했죠. 3%대의 상승 이후에 오늘은 0.4% 하락으로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같이 오르고 있고요. LG화학 0.1% 상승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4분기에 배터리 최대 실적을 이룰 거라는 전망들도 따르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상승으로 80만 7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혼조 양상인데 네이버만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어제도 보합으로 혼자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도 큰 움직임 없이 시작을 했고요. 셀트리온 어제는 하락이었습니다. 0.4% 오늘은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0.8% 상승 그리고 삼성 SDI도 상승입니다. 삼성 SDI도 역시 4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 기대된다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0.4% 오르면서 55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지수부도 빨간불 켜면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가 0.5% 상승으로 2,774선, 그리고 코스닥은 0.6% 오르면서 다시 930선 타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929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혼조 양상입니다. 시즌만 홀로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1.6% 빠지면서 18만 3,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은 셀트리온 그룹주들 나란히 같이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각각 1.3% 그리고 1.9%의 강세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테오젠 1.6% 상승이고요. 최근 주가 계속 부진한 흐름인데 오늘은 반등하면서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SK 머티리얼즈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최근 미국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개발 기업에 투자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어제도 급등이 나왔는데 어제 윗꼬리를 달았지만 8%대 상승이 나왔고요. 오늘 오름세 이어갑니다. 0.8% 오르면서 33만 6,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신작 기대감 모멘텀 받아가면서 오름세 이어갑니다. 1% 가까운 상승으로 26만 7,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2차 전지주들 같이 좀 잘 가는 모습입니다. 0.8% 오르면서 16만 1,3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KMW도 5G주들 같이 가고 있는 모습이죠. 0.6% 오르면서 7만 7,500원으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네, 양시장 빨간불 켜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채기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이 일단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0.66% 그리고 코스닥이 0.4% 올려 세우고 있는데 오늘 시장 흐름과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지금 어제 코스닥이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고 그제도 또 그렇지 않은 좀 흐름을 좀 보였는데 오늘 일단은 시작은 상승으로 좀 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틀 동안 코스닥 쪽에서의 좀 하락세가 오늘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수급 쪽으로 봐도 좀 외국인 쪽에서 좀 매수세가 시작했지만은 조금 들어와 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은 조금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해외 시장 쪽에서 보시면 미국의 다우라든가 나스닥, S&P 500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크게 흔들릴 것 같지만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영국 쪽에서의 변종 바이러스가 좀 발생했지만은 독일 지수가 빠르게 지금 회복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악재가 나오긴 했지만은 그 악재가 시장에 크게 영향을 좀 지나치게 주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조금 흔들릴 때마다 조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매매를 좀 해볼 수 있는, 특히 이제 분할로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잡아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매매 시그널 이제 종목 먼저 첫 번째는 현대차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의 GM 공장을 좀 인수를 하면서 좋은 이제 기사가 좀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공장을 통해서 이제 러시아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시장을 좀 확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공장에 돌아가서 실질적으로 제품이 좀 생산이 되고 또 판매까지 이루어져야지만이 실질적으로 주가에 좀 반영이 좀 줄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이제 워낙 이제 현대차가 좀 많이 좀 올라오면서 시장에서 많이 좀 부각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좀 최근에 좀 주가가 고점 부근에서 아무래도 조금 부담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이제 보유자분들의 영역이지 이거를 지금 신규 매수를 해가지고 가져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좀 자리가 좀 되겠다. 지금 61선에 지금 지지를 좀 받으면서 좀 가고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61선이 붕괴가 돼버린다면 120선까지 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현대차는 조금 매수에는 좀 불안한 부분이 되겠고, 그래서 신규는 좀 자제하시고 보유자분들의 영역으로 좀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 시스템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보통 이제 자사주를 좀 매입을 하게 되면은 주가의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보고 조금 판단하셔도 되겠는데, 이제 그 전에 이 자사주 매입에 대한 주가가 먼저 좀 올라왔는지 아니면은 그게 이제 후행으로서의 주가를 좀 받쳐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 하나 시스템의 주가의 좀 흐름을 좀 봤을 때 이제 보통 이제 3월 19일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주가 흐름을 좀 보시면은 이번에 이제 세 번째 파동이 이제 일어났다. 크게 이제 보시면 4,670원에서의 시작을 좀 해서 6월 17일에 1,900원의 고점을 찍고 나서 살짝 조정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9월 16일에 14,800원을 만들었었죠. 그리고 나서 11월 달에 이제 저점을 찍고 나서 12월 달에 더 가격을 돌파하면 16,400원 올라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지금 음봉이 최근에 이제 두 개가 좀 만들어지면서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의 매매보다는 제가 볼 때는 12,700원 정도 왔을 때를 한번 기다렸다가 매매 타임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네이버가 좀 되겠는데요. 네이버는 우리가 따로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겠죠. 워낙 유명한 회사이고 또 하나의 우리나라 국가의 산업이 하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 분석을 좀 봐야겠죠. 이게 회사 자체적으로 좀 봤을 때는 월등히 좋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이 있죠. 근데 우리는 주식을 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는 그런 투자자이기 때문에 회사가 좋아도 내가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의 주가가 과연 수익이 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냥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보다는 한 26만 5천 원에서 또는 24만 원 이 부분을 한번 왔을 때 그 주가 흐름을 좀 보고 판단하는 게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1선과 61선이 지금 교차가 되면서 이평선이 지금 데드크로스가 지금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열려 있다. 그래서 지금 단기 이평선들은 움직임이 되어 있지만은 여기에서 만약에 단기 이평선이 음봉이 크게 나오면서 역별이 되버린다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26만 5천에서 24만 원까지도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관심주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관심 종목 같은 경우는 한일사료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이제 배합사료를 생산해서 판매까지 하는데요. 특히 이제 뭐 추구사료라든가 양계사료를 좀 주요 제품으로 좀 보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이 조류 독감이 계속해서 좀 발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제 뭐 기사를 통해서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충북 음성군에서의 그 종오리 농장 쪽에서 조류 독감이 좀 발생이 좀 했습니다. 그래서 조류 독감이 발생하게 되면 이런 사료주 같은 들 또는 치료제 같은 경우 부각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좀 발생했을 때도 이 사료주들이 좀 부각을 좀 받습니다. 근데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발생을 하지 않고 있지만 또 이 아프리카가 아예 종식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시시적기에 또 때때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중 간의 갈등이 좀 발생했을 때도 이 사료주들이 시장에서 한 번씩 좀 부각이 좀 됐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도 미중 간의 관계는 계속해서 현 상태가 좀 지속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미국에서 우선주의를 지금 시장에서의 또 국회에서도 지금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남북 간에도 관련해서도 이제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 하면 부각이 될 텐데 아직까지는 남북 간의 대화가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바이든 정부가 좀 들어왔을 때 일단은 기사 쪽에서는 내년 후반기 쪽에는 남북 대화가 조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도 좀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여러분께 참고하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자, 그러면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이제 차트를 좀 보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겠는데,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좀 유지가 됐던 그런 부분인데, 하지만은 여러분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20일 날에 1640원, 그리고 9월 25일에 저점 기준입니다. 1670원, 그리고 10월 29일에 저점 1695원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와서 어제도 저점이었던 1715원을 기점으로 해서의 단기적인 하락세가 좀 멈추고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도 단기적인 하락이기 때문에 일정한 반등도 우리가 기대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어제 저가 기준으로 해서 1735원 잡으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2200원, 손절가는 1695원 잡고 대응해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하채기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그리고 오늘의 도전 종목 한일 사료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미중 갈등 심화 가능성과 또 남북 경협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들고 나오셨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장 계속해서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다소 지금 탄력이 둔화된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0.12%까지 상승폭을 반납한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오늘도 역시 조금 더 강합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76,000원 선까지 타진을 하면서 2%대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총 상위주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상승하면서 시장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이주연 전문위원 만나볼 텐데요. 도너 리포트 먼저 확인하도록 하죠. 네, 이주연 전문위원의 도너 리포트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위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도너 리포트 저희 함께 살펴봤는데 이 중에서 또 관심주였던 사마 알미늄 전일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종목 리뷰와 함께 나머지 종목 시그널도 같이 주실까요? 네, 전일 사마 알미늄이 상한가를 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도너리포트에서 제가 오래 끌고 왔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지난번에 이제 아침 매매 시그널 때 이날 없는 부분들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다음날 음봉 눌리는 것도 매수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그리고 갭 떠서 음봉이 내려올 때 요날이죠. 이날 갭이 떠 있는 동안에 제가 수렴하고 추세 이제 상방으로 방향을 꺾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정이 나오면 이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상한가 가기 전날 보시면 아침에 60선 이탈하면서 이제 조정이 나왔는데요. 채팅방에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길래 당연히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점 매수 기회니까 없는 분들 지금이라도 사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날 바로 상한가가 갔고, 그리고 도너리포트에서 목표가 처음으로 상향을 했죠.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목표가 상향해서 12,5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아침에 그 정도까지는 시세 좀 강하게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시해드렸고,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겠습니다. 일단 삼화알미늄 같은 경우는 지금 재료가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LG 화학 쪽으로 2차전지 관련해서 이제 부각이 되면서 급등을 했는데, 여기 앞에 9월 말에 이제 급등했던 부분 역시 2차전지 관련해서 이제 급등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계속해서 2차전지 관련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아직 완전히 이 종목이 끝났다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더 올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저점 매수 여러분들 한번 잘 공략해 보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11,000원 이하로 공략할 때 단기적인 반등 정도 한 3에서 한 5% 정도는 충분히 노릴 수 있는 그런 지금 구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부겸 테마로 제가 계속 소개를 드렸는데 김부겸 테마 맞고요. 그걸로 인해서 계속 상승할 가능성 추후에 또 어떤 모멘텀들을 적용시켜서 올릴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정 시 지금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 관점이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인 관점, 그러니까 단타 정도 노릴 수 있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겠고요. 보유자분들 뭐 꾸준히 계속 가져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적당히 입절가를 좀 잡고 가시면 좋은데, 제 생각에는 한 1,500원 정도 그 정도 잡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뭐 정말 시장이 안 좋아서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한 10,000원에서 12,200원 부근은 지켜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고 수익을 많이 챙기시고 일부 일정 물량만 조금 남겨두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삼알미늄은 여기서 포트폴리오에 이제 제외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나중에 조정 이후 충분히 다시 한번 공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그때 포트폴리오에 다시 편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문의 주신 종목 중에 하나 이제 세방인데요. 이게 이제 작전 타임에서 제가 어저께 뭐 공략해볼 만한 종목으로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급등이 나와버렸어요. 세방이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시세가 나온 부분은 세방전지가 최근에 어마어마한 폭등을 했는데, 세방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올라 있는 상황이지만 뭐 시총이 한 8,000원까지 단기간에 거의 뭐 26,000원 정도에서 120%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여전히 기업 분석을 보시게 되면 저평가예요. 뭐 PBR이 1조 1,000억 정도 넘어가야지 이제 제 값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퍼 대비해서도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그러면 지금 공략을 해도 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저는 뭐 세방 전지는 뭐 상승 추세를 지금 잘 타고 있기 때문에 뭐 분할로 해서 단기적인 관점은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단기간에 좀 너무 오름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좀 접근을 한다 하면 뭐 저평가 국면이다, 가치 투자다 생각하고 내릴 때마다 모아가는 것 정도는 되겠지만 좀 공격적인 접근은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방이 이제 세방전지의 모회사인데 그런 관점에서
세방 전지보다 세방을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직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고요. 이제 바닥권의 상승 추세를 만들어 놓은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흐름이 1,500원부터 뭐 11,500원 정도, 11,0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어저께 이제 거래량이 또 한번 크게 터져줬죠. 오늘 시가부터 하락 출발해서 좀 눌림인데, 제 생각에는 뭐 1,700원 정도, 1,500원 정도까지는 안 내려올 것 같고요. 만약 내려온다면 뭐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거래량 굉장히 없이 오늘 밀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흐름이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이 대림건설인데요. 대림건설이 990억 규모의 그 고속국도 건설 공사를 소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990억 정도에서 이제 전년도 매출 대비하면 뭐 7%에서 8% 정도 된다고 하는데 뭐 상당히 큰 수주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앞에 그 저항을 받았던 가격대가 29,000원이기 때문에 이 종목 뭐 충분히 이 가격대에서는 매수를 해볼 수 있었겠지만 지금 현재 보이시는 것처럼 22평선 그리고 5일2평선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단기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데요.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전고점 부근을 돌파를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상당히 많이 흔들 수 있고, 저는 이게 한 27,500원 정도까지 내려온다면 좀 공략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뭐 그 이하로요. 이유는 뭐 여기서 이제 29,000원 지지해주고 쏴버리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최근에 이제 파동의 그 중심 가격대가 최소 못해도 28,000원까지는 내려와야지 충분하게 수정을 좀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보시게 되면 고점 저항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흐름들을 이렇게 만들어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양봉으로 흐름이 좋게 보이지만 이 저항 가격대, 그러니까 뭐 35,000원대 돌파를 하고 추세 저항을 뚫어주고 나서 안착하는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면 단기적으로는 좀 상승하기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일단 이 종목은 여러분들 공략하고 싶으시다면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요. 그리고 내일쯤 해서 21선 부근 이렇게 음봉이 하나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내일 눌림에서 저점을 차례로 공략을 하고, 그리고 손절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고 가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제가 공략을 한다면, 공략을 안 할 것 같지만 이 종목은 공략을 한다면 29,800원 정도에까지 밀린다면 굉장히 단기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해보고요. 거기서 뭐 한 2% 정도 빠진다 하면 손절하고 뭐 다시 아래에서 접근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호가창이 보시는 것처럼 뭐 저기 대림건설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뭐 단기적으로 솔직히 접근하는 것도 좀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건설 섹터 자체는 제가 대우건설, 현대건설, 뭐 GS건설 이야기 드리면서 바닥권에서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할 때 건설 섹터들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대림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고점을 넘어서려고 하는 뭐 그 정도의 상승 흐름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보면 다른 대형 건설주들에 비해서 코로나19 이후에 주가 상승 탄력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시가총액도 좀 작은 종목이었고, 실적적인 부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었죠. 거의 뭐 PBR이 뭐 0.5, 건설주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하반기에는 앞에 성장주들 많이 오르고 나니까 좀 이제 올릴 종목들이 없는 상황에서 저평가 관련 주들로 좀 눈길이 돌아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SOC 사업 같은 부분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각 나라들마다 정책을 이렇게 펴는데,
대형 3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서의 그 건설 물량 수주도 좀 상당하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동 쪽에서 인기 있는 그런 건설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흐름이 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올해 대림건설 영업이 보시는 것처럼 사상 최대치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말까지도 좋은 흐름 이어질 것 같은데, 저는 좀 싸게, 이런 종목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때 그때 매수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관망 의견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연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자, 저희는 이쯤에서 시총 상위주들 흐름 다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네, 시총 상위주들 지금 1위부터 5위까지 혼조 양상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정말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장중에 76,000원까지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2.1% 오르면서 75,500원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1.7% 나란히 같이 올려세우고 있고요. 11만 8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우선주도 같이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LG화학 0.2% 마이너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3%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한 번 더 확인하시죠. 네, 셀트리온 그룹주가 오늘 좀 빠집니다. 1.69% 아까 상승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하락 전환이 됐고요. 34만 9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도 어제는 보합으로 끝났는데 오늘은 마이너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0.8%가량 하락으로 28만 1,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다시 힘을 내주면서 1% 넘게 올려 세우고 있습니다. 18만 7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삼성 SDI 0.3%가량 상승으로 55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지수 일단 모두 빨간불은 켜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조금 더 탄력적입니다. 코스피 0.87% 오르면서 2,783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현재는 0.12% 오르면서 924포인트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 함께 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혼조 양상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지금 방향이 갈렸는데 어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하락, 그리고 제약은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 그 흐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룹주들 오늘은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시젠이 오늘 많이 빠집니다. 2.6% 빠지면서 18만 1,600원 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현재 18만 원 선도 위태한 모습이고요. 알테오젠 0.5% 상승으로 15만 1,2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펄어비스가 다시 6위를 탈환했습니다. 0.1% 소폭의 약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26만 4,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머티리얼즈 어제 급등이 나왔다고 오늘은 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옵니다. 2% 넘게 빠지는 모습이고요. 32만 5,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약보합권, 카카오게임즈도 약보합권입니다. 오늘 CJ E&M이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4% 넘게 올려 세우면서 현재 14만 1,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저희는 김선윤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지금 빨간불 켜내고 있고 코스닥은 탄력이 다소 좀 둔화된 모습이기는 합니다. 현재 시장 상황과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자, 전체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가 좀 밀리는 듯한 흐름에서 어제 돌아 세우면서 또 오늘 추가적으로 추가 상승이 좀 나와주면서 지수를 또 견인하는 흐름을 좀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삼성전자는 목표하는 가격 자체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강한 모습 좋은 것 같고, 하이닉스는 거의 천천히 분할 매도할 시점까지 사실 22일 날 왔었지만, 첫 시점이 나왔지만 다시 올려 세우면서 충분하게 물량을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가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한 12만 1,000원을 넘어가면서 종가 기준으로 해서 12만 2, 3천 원대의 안착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루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몇 종목들을 보자면 그간 좀 흐름 좋았던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도 좀 흔들리고 있는데, 큰 조정이 좀 나와준다면 퓨어셀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매수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라고 두산 솔루스가 이제 아시겠지만 스카이레이크 펀드 쪽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두산자를 떼고 솔루스 첨단 소재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지만은 주가 다시 천천히 상승을 하는 모습들. 그리고 어제 이제 참 대단하다, 말도 안 된다라는 좀 말이 들 정도로 놀랐었던 LG전자의 상한가 흐름. 오늘 장 초반 좀 밀리는 듯 했지만 그래도 다시 조금씩 회복하면서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 LG전자 이슈를 통해서 또 LG이노텍이나 관련주도 쭉쭉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 우선은 LG전자가 제가 추천을 하긴 했었어요. 11월 16일 날 추천을 드렸었고, 천천히 움직이다가 이제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뭐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캐나다에 있는 마그나사와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고 하죠. 전기차 관련 뭐 부품 이슈가 좀 나와주면서 주가가 좀 폭등을 한 그런 좀 모습이에요. 추가 흐름이 나올 수 있을까요? 가능은 합니다. 다만 원체 LG전자가 상한가라니 이런 상황이다 보니 아무래도 좀 물량에 대한 압박이 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켜보시는데 혹여나 또 큰 하락이 나올 경우를 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분봉성으로 보자면 오늘 지켰던 라인은 한 11만 5천 원 정도 좀 윗부분의 라인은 좀 지켜주면서 흐름을 좀 타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한번 밀리게 된다, 11만 5천 원짜리를 깬다면은 그때는 정말 좀 분할 매도를 하셔야 될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셔야 되고, 성장성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게 됐어요. 충분히 매출 확대 포인트가 또 원체 커질 것 같아요. LG전자에서 전기차 부품 만든다? 너무나 잘 만들 것 같습니다. 정말로 가전제품을 만든 걸 봐서는 정말 잘 만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사적으로 이제 전기차 쪽으로 집중을 하는 그런 포인트가 좀 생긴 것 같은데,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오니 우선은 급하게 팔지 마시고 한 11만 5천 이탈하지 않는 한은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만 좀 지금 오늘 이 종목을 따라 들어간다는 것은 좀 위험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참으시는 게 어떨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LG이노텍도 그 이후에 다시 추천을 드렸어요. 11월 19일 날 이때 많이 올랐었죠. 양봉이 크게 나왔었는데 아침에 추천을 드렸고, 좋은 또 결과를 또 나왔던 종목인데 천천히 조정 나오다가 다시 또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목표가를 상당히 좀 높게 잡았었는데 다들 전자나 이노텍이나 잘 간 모양새가 나왔고요. 이노텍 같은 경우는 뭐 전자만큼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좋은 상승 흐름은 탔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주가가 어떻게 갈릴 것이냐. 근데 우선 한 템포 쉬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급하게 추가적으로 또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한 차례 좀 조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한번 천천히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의 주가 흐름을 가지고 고민한다는 것 자체는 LG이노텍이나 LG전자, 특히나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하시는 것 자체를 안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자격이 없다고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LG이노텍 같은 경우나 전자 내년 하반기를 보고서 들어가는 종목이지, 지금 당장의 단기적인 주가의 급등을 따라서 이거를 따라 들어간다?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LG이노텍은 많이 밀릴 경우 17만 원 깬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천천히 그냥 횡보하면서 우상승하는 흐름을 타는 거거든요. 급하게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상황이 조금은 좀 눈에 들어오니까 우선은 천천히 보시면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큰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천천히 내년 하반기까지 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테니 큰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하셔서 대응하신 전략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대응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한글과 컴퓨터예요. 클라우드 확장 이슈도 있지만 그룹 계열사의 한컴 헬스케어 쪽에서 진단키트, 마스크에 이어서 진단키트 사업에 진출한다 이런 소식도 있는 종목이에요.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었고, 그리고 최근에 10월부터 해서 충분하게 좀 조정기를 거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상승의 추세가 나온다면은 1차적으로 2만원대까지 안착은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22,000원을 넘어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심각하게 해봐야 되는 건데요. 우선은 그 실적을 보자면 우선
3분기까지 해서 거의 작년치를 뭐 매출은 다 도달을 했고 영업이익은 이미 넘어가 있는 좀 상황이기도 합니다.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시총 대비해서 봤을 때 순이익 기준으로 PER을 따져본다면 크게 뭐 비싼 종목도 아니고 저평가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종목이 여기서 더 밀리기보다는 천천히 우상향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종목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수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다만 매수하실 때 조정을 이용하셔야겠죠. 조정이 크게 나올 때마다 매수 대응하셔서 목표 주가 자체를 1차로 짧게 2만 원 보실 수도 있고 그 위로 전고점 넘어가는 한 22,000 이상까지 보신다면은 좋은 결과로 조금 화답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늘분석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조만간 외인들의 수급도 더 강하게 잡히지 않을까. 현재는 기관들이 좀 천천히 들어오는 모습인데 외인들까지 잡아주면서 종목의 상승을 이끌 가능성 높지 않나 이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녹십자 랩셀을 볼게요. 요즘에 이제 그 치료제던 뭐 백신이던 관련해서 엮여있는 종목들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많이 이어가긴 했었어요. 근데 많이 좀 불안했던 것들이 이런 거예요. 대웅 같은 경우 그렇게 급등이 나오고 달리다가 결국에는 다 내려와 버린 이런 흐름이 나오기도 하고 대웅제약도 마찬가지죠. 네. 그리고 이제 뭐 AB 프로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좋은 큰 상승을 보이다가 다시 깨지면서 바닥을 언제 확인할지 모르는 상황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물론 뭐 오늘 상승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 상승폭 자체가 사실 그렇게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오늘 자리가 굉장히 좀 고비예요. 다음 주의 상황 보면은 이게 이제 완전 바닥으로 내려갈지 아니면은 반등이 나올지 여부가 결정될 것 같기도 한데 우선 요즘 이제 그 혈장 치료제 코로나 관련 뭐 모더나 관련 뭐 이제 마스크제네카 뭐 관련 화이자 관련 다 어쨌든 코로나 백신 관련주들은 한 템포 쉬어가는 모습이 꽤나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십자도 많이 올려치는 모습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고 녹십자 셀 같은 경우에도 급등이 나왔다가 도로 밀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뭐 있을까요? S백 같은 경우에도 좀 가는 듯 하는데 별 얘는 힘이 없는 모습이고 그나마 조금 이슈몰이 하는 종목들 가운데 안트로젠 같은 경우가 원체 바닥에 있다 보니까 또 모더나 관련주로서 바닥 인식 받고 상승을 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좀 상당히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구간대에서 뭐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뭐 크게 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갑자기 더 뭐 말도 안 되게 뭐 상승을 하면서 큰 수익을 안겨주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천천히 네, 한 번에 급등이 나온다면 그때부터 꼭 네, 분할 매도하시면서 대응하고 나오셔야 되는 게 녹십자 랩셀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백신이 이제 국내로 들어오면서 콜드체인 이슈로 꾸준하게 한 번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백신이 국내 들어오는 시점 자체가 내년 빨라야 2, 3월이고요. 내년 뭐 4월, 5월까지 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서 종목을 2개월, 3개월 뒤까지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주가를 끌어올렸던 것 자체는 사실 콜드체인 이슈가 좀 컸던 것도 있거든요. 녹십자 같이 따라간 것도 있고 치료제 이슈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지금도 가기 위해서 콜드체인 이슈를 끝까지 몰고 갈 것이냐 아니면 치료제한 이슈가 더 나올 것이냐 고민을 할 때 이미 다 아는 내용이라 뭐 크게 이슈가 터진다고 한들 주가에 대한 영향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저는 절대 접근은 안 되고 천천히 종목 좀 보시면서 갑자기 한 번에 큰 급등이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충분하게 분할 매도하시면서 나오셔야지 네,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오늘 나쁘지 않은 모습이 코스피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엄청나게 좋은 시장은 아니에요. 뭐 코스닥에서도 오르는 종목이 조금 더 많은 좀 상황들인데요. 조금 안정이 되기 위해서는 코로나 좀 안정되고 또 그간의 대형주들 좀 이번에 연말까지 양도세 부분 우려가 해소되는 게 오늘 지나면 해소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1월부터 또 좋은 흐름을 탈 테니 그 흐름을 보시고 좀 참아야 되는 시기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해서는 좀 잘 버텨주시고 내년부터 해서 또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좀 잘 보시면 어떨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김선윤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김선윤 전문위원 수익률 도전하는 날이죠. 오늘은 어떤 종목 도전해볼까요? 네, 자 오늘 종목은 금호석유를 좀 가지고 왔어요. 충분히 쉰 것 같습니다. 뭐 회사의 이슈야 뭔지 다들 잘 아실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조정 거친 이후부터 해서 충분하게 상승을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바닥을 좀 확인한 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은 꽤나 큰 폭으로 전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이제 현재가를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14만 원 정도면은 참 좋을 것 같긴 해요. 그 아래면은 참고하시고 목표가는 그리 높게 잡진 않아요. 전고점을 넘어가는 포인트를 잡지 않았습니다. 15만 5천 원 라인은 목표가로 잡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방송에서 추천드리는 종목들은 뭐 2에서 3% 정도 많으면 5% 정도 수익 나시면 정리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이 점 꼭 명심하시고 매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항상 그래왔듯이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2에서 3%만 보시고 대응하시더라도 항상 수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호석에 말씀드릴 테니까 좋은 결과 또 받아가시고 또 좋은 수익으로 행복한 또 크리스마스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선윤 전문위원의 오늘의 도전 종목 금호석유였습니다. 가격 전략들도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일단 양시장 계속 빨간불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1%대까지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고 코스닥도 다시 탄력을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양시장 모두 그리고 선물시장까지 함께 매수로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이제 연휴 남겨놓고 바로 앞두고 있는 시장인데 오늘 시장도 서울경제TV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 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